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뉴욕 증시 보니까 또 7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연은 총재도 그렇고 각종 연준 위원들이 뭔가 시장 기대감을 좀 식히는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시장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네. 않는 그런 양상이죠. 아마 또 내친 걸음에 다우는 이미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만 네. S&P 500이나 나스닥도 기어이 사상 최고치 한번 찍고 나서 고민하지 않을까 이러다 싶네요. 보니까 주요 IB들이 내년도 그 S&P 500 전망치를 더 올려잡았잖아요. 또 지금. 올려잡았죠. 예. 그런 양상인데 지금 참 그래요. 어제 굿모닝 마켓스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오스탄 굴스비 같은 정도의 비둘기파로 이식되던 연준 위원들조차도 저렇게 네. 얘기하는데 시장은 전혀 이미 네. 그 속내를 들켰다 연준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근데 아까 봤다시피 매그니피센트 세븐 소위 말하는 그 기술주 예. 빅테크 7개를 제외한 나머지 S&P 지수의 상승률하고 격차가 너무 크듯이 네. 이게 보니까 업종별 종목별 어떤 그 차별화가 또 이렇게 투자자들 사이에 다소 이렇게 소외감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게 네. 전 세계적인 현상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또 좀 낮을 수 이렇게 있고. 확 이게 쏠리다 보니까 예.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맞아요.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와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간밤 뉴욕 증시 또 상승했네요. 다우는 사실 좀 보합이고 S&P 500하고 특히 주요 빅테크 기술주들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특징은 아무래도 그 대형주들이 많이 오른 게 네. 제가 볼 때 네.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들의 그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지수도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착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튼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지금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7주 연속 지금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아마존, 엔비디아 다 2%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 유독 안 오른 기업만 이제 보게 되면 애플이 좀 안 올랐죠. 그래서 애플은 개별 이슈 때문에 좀 안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종목들 그다음에 M&A 이슈 계속적으로 들려오는데요. 이제 그런 이슈 있는 종목들 역시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하려고 했다가 계획 철회한다 소식 때문에 소폭 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US 스틸 앞서 이제 다른 기자님이 잘 네.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26% 넘게 급등을 네네. 했습니다. 예, 피인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M&A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그 투자 의견을 좀 바꿨습니다.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상향 조정하면서 3%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 유가가 이제 일부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인수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되려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기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 유출 이런 게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7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니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6% 정도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M&A 이슈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개별 종목단에서 그 수소차로 좀 일부 한때 유명했던 니콜라는 그 창업자가 징역 4년형의 어떤 구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9%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로 시장은 좋아도 악재 이슈 있는 종목들은 또 크게 빠졌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 창업자는 혐의가 뭐길래요? 사기 혐의가 되겠죠. 사기 투자자들에 대한 혐의. 사기 네. 혐의고 이제 과거 아시겠지만 그 언덕에서 차를 그랬죠. 밀어가지고 아. 마치 구동이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한때 아마 2년 전일 겁니다. 그때 지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재판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일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또 유가는 좀 올랐습니다. 지금 홍해 해운 중단 이슈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네. 해운주들이 좀 움직였고 보니까 유가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일부 물류 대란 이슈가 네네. 계속 네.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유가도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역시 그 해운주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금 변동성을 일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외교적 정치적인 이슈다 보니까 어떻게 뭐 될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유가의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상 단계적인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70불대 WTI 기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70불대 초반 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좀 보고는 있습니다. 참 이제 뭐 미국 얘기긴 합니다만 10월 달에 할로윈 축제 있고 11월 달에 추수감사 있고 이제 또 크리스마스 또 연휴가 다가오니까 사실 금년장은 뭐 거래량을 보더라도 뉴욕은 뭐 거의 파장 분위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금 남아 있는 일정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국내 증시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예. 뭐 어제도 일부 좀 주가 반응이 나왔잖아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가듯이 네. 지금 이제 주식 양도세 완화 관련된 방안 그 발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이벤트 같고요. 그다음 12월 20일 내일입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가 또 있어요. 여기서는 일부 이제 예산안 통과가 가장 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로 이제 예산이 이제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주 말로 가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그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이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일단 이벤트가 약간 좀 규모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게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한 그런 다 이벤트로 체크를 하는 것들인데 지금 이미 지난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뭐 내년도에 지금 계속 나오지만 한 3번 정도 금리를 내리지 않겠어라는 이제 기대치가 계속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요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치나 뭐 관심도는 약간은 지금으로서는 좀 떨어져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상황 좀 얘기해 볼게요. 보니까 다시 뭐 CXL 관련주라든지 뭐 해운주도 보니까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지 섹터가 있으셨나요? 일단 최근에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좀 눈에 띄게 봤던 기업들은 되려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그 종목들의 그 요인들은 뭐였을까라고 봤는데 일단 제일 눈에 띄었던 건 개장 전에 아마 공시가 나왔는지 뉴스가 나왔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공시는 개장 후에 나온 것 같은데 이미 뉴스는 개장 전에 나오면서 주가가 일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LED 디스플레이가 이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부터 해서 주가가 쭉 빠졌었고 결국 마이너스 한 6.1 정도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조 3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었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자금 조달이고 유상증자가 이제 시장에 늘 주식시장에서 안 좋게 이제 반영되는 거지만 개별 기업단의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좋은 이슈라고 봤습니다. 뭐냐면 중소형 OLED 사업 쪽 이것을 위한 이제 시설 자금을 위한 자금 조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은 일단 뚜렷합니다. 일부 뭐 자금 조달해서 부채 상환도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중소형 OLED 그 투자와 관련된 지금 이벤트가 계속 있고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다음에 그래도 중소형 OLED에서는 이 LG가 2위였는데 이미 벌써 3위였던 BOE가 11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치고 나간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LG 디스플레이는 잘못하면 지금 되려 중국에 있는 BOE한테 따라잡히게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LG가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중소형 OLED 8세대 투자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이를 위한 어제 자금 조달 그 공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시장에서는 첫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중공업, 조선주들 올해 그 상반기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 주춤합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치들은 주가가 다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나온 이벤트는 뭐였냐면 그 선주인 SK해운 쪽에 3,781억 배상을 해줘라 이런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역시나 개장 전에 공시가 나오면서 이게 주가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삼성중공업은 마이너스 5.58%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동사가 올해 벌어들인 영업이익 예상치를 보니까 한 2천억을 벌어들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어줘야 될 돈이 3천억이 넘으니까 그래요. 거의 뭐 1년 장사 그 이상의 금액을 다시 물어주는 거니까 1년 실적을 다 날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빠졌다.
근데 금액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또 많이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당분간 삼성중공업은 약간 관심도에서는 멀리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료가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조선주들이 같이 좀 그냥 뭐 덩달아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흐름 봐서는 약간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인 것 같고요. 조선 쪽이. 네네네. 아마 뭐 다른 이유보다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실적 기대치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올해 실적이 좋다라고 했던 쪽 섹터의 종목들을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대체로 공통적 사항들은 뭐냐면은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그래요? 계속 좋을 수 있겠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그 시장 자체가 안 좋은데 그나마 좀 좋은 실적이 좋은 쪽 섹터가 어디야 했을 때 자동차, 뭐 조선 이런 쪽이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상반기까지 주가 그래도 강했는데 하반기 오면서 그래도 약간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약세 흐름이 그냥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기 아까 뭐 스웨즈나 얘기 홍해 쪽 해운주, 사태 예. 얘기하면서 HMM은 유난히 많이 올랐대요. 그 매각 이슈도 있잖아요. 네, 예. HMM은 계속적으로 지금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결정된 것 같아요. 하림 이제 컨소시엄 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 기대감이 주가에 좀 어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어제 한 1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뭡니까 저 신재생 쪽이라 할까? 태양광 쪽이 조금 슬쩍 움직이더만요. 뭐 좀 이렇게 뒷받침되는 뉴스가 있었습니까? 일단 그 지난주 FOMC 회의가 나온 이후에 네. 시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건데 앞으로 내려갈 건데. 그래서 금리가 이제 인하되면서 뭐 수혜를 볼 만한 섹터가 어디야 있는데 네. 대체로 시장에서 좀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올랐던 게 보니까 확실한 거는 좀 친환경, 큰 틀에서는 친환경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이런 섹터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가 왜 올랐나 봤을 때는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일정 정도 무언가 설비나 시설 투자에 있어가지고 자금 어떤 조달에 있어서 고금리를 이제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예.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감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게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어떤 정책적 이슈가 또 일부 있었습니다. 그 AMPC라고 해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이던스 그 세부 사항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쪽에서 발표된 내용 보니까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배터리 부품 이쪽으로 좀 축약해가지고 발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 네. 항목들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태양광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주가가 반응이 나왔는데 그게 공교롭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5일부터였으니까 그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 다음 날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태양광 쪽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태양광 쪽이 안 좋았던 이유 가장 근본적입니다. 늘 그랬지만 이제 공급 그 과잉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이제 판가, 원가 이런 거 다 내려오면서 실적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올해 잘 보시면은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대체로 실적이 많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공급 과잉 이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거다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환경 섹터 내에서 이 태양광 쪽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최근에 올라온 건 여튼 정책적 그다음에 매크로 이슈 이게 이제 아우러지면서 일부 이제 섹터를 들어 올렸는데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저기 언급해 주신 그 IRA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에서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뭐 용어가 그러네요 또 네네. Advanced Manufacturing 그리고 첨단 제조고 프로덕션 크레딧 해서 AMPC인데 아니 세액 공제란 얘기는 그러면 대충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 이런 쪽에 친환경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네네. 생산을 생산하면. 하고 했는 그쪽은
이제 결국 이제 세금으로 돌려주는 세금에 있어서 세액 공제로 간다. 네네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세제 그럼 혜택을 실제로 준다. 올해 그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그 세액 공제로 들어온 금액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익들 많이 반영을 시켰는데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합작 공장 짓는 거에 있어서 예. 그런 거기서 벌어들인 기업들의 이익은 그러니까 예. 각 미국의 법인들이죠. 예. 배당으로 다시 돌려줘라 하면서 다시 되려 뺏어가는 이슈도 있었잖아요. 한 2, 3주 전에. 그런 식으로 각 기업들이 결국 미국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예. 미국 정부나 뭐 주정부 이런 쪽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데 그게 기업들에게는 현금으로 이익을 들어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이익이 생기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기대치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 쪽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이제 각 다 기업별로 네. 이익을 이제 따져보진 못하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일시적인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아마 지금 태양광 쪽도 2032년까지 32 년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근본적으로 미국이 계속 그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제조업들 미국 직접 현지에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장 지어서 일자리도 예. 좀 만들고 예. 경기 좀 살리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걸로 지금 예. 기업들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공장을 국내에 지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할 게 아니고 현지 미국에 짓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바로 조달해 버리면은 세제 혜택 이익이 상당히 컸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업체들이 다 지금 그쪽 미국 쪽에 많이 생산 기지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이런 이벤트들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참 이렇게 의아스러운 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것 같으면 전 세계 모든 중국 빼고 어지간한 데서는 다 지금 미국으로 짐 싸들고 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람도 뽑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무슨 ISM 제조업 지수가 됐건 무슨 뭐 S&P 글로벌 PMI가 됐건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50 아래에서 위축이에요. 이건 뭔가 싶어요, 저는 도대체. 이 뉴스의 흐름하고 지표하고는 왜 이렇게 괴리가 있나 싶은 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미국 제조업이 아주 뭐 역대급 호황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 참. 그 저도 뭐 정확한 숫자 이제 네. 비중을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떤 서비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많이 미국 본토에 있던 공장들 해외로 돌렸잖아요. 많이 나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미중 무역 분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 싶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 이제 정부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제조업을 약간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고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오라 하는 것들이고 여기에서 다시 또 수혜를 보는 또 섹터가 어디냐면 로봇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 과거처럼 사람이 일하는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나 아하. 로봇이 이제 짓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요새 로봇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생산 기지가 만들어질 거고 로봇도 이제 같이 부응하는 형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향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제조업 그 비중도 많이 좀 높아지겠죠. 지금보다는 아마 그걸 또 미국 정부 당국은 이제 원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국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는 거니까 내 소득에도 도움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또 신재생 쪽 같은 경우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이 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예, 때마침 예. 보니까 수서경제위원회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위원회인지도 좀 궁금해지고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이게 또 투자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예. 그 투자 관점에서는요. 네네. 일단 투자 심리를 이제 촉발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쭉 위원회 이제 결과의 내용들을 봤는데 이 수소위원회라고 하는 게 한 6년 전쯤 이제 생겼을 거예요. 이번에 6차니까. 네. 그래서 매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민간 이제 협동으로 이 수소 이제 경제를 좀 계속적으로 키우기 위한 어떤 회의가 열리는 거고 여기에서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성들이 많이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계속적으로 수소 좀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는데 지금까지 쭉 나왔던 거와 크게 달라지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소차가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익숙한 섹터잖아요. 수소차를 보시면은 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보급인데 지금 올해 누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그 수소차 보니까 한 3만 대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대략 한 7년 남았는데 지금보단
한 10배 정도로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체로 수소차를 이제 키우는데 그 상용차들은 상용차 중심으로 키우는 거죠. 뭐 수소 트럭, 버스 이런 것도 중심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일부 이제 보조금도 준다 이야기하는 거고 이와 또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소부장 일부 기업들도 기술 지원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당장 뭔가 수소 쪽 이런 정책이나 뭐 발표로 인해 가지고 막 엄청 확 커진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눈에 수소 쪽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수소 산업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게 여전히 이제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그 선점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먼저 진입해 있는 기업들이 제가 볼 땐 향후 유리해질 수 있는 거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10년 전쯤 전기차가 그때도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했는데 그때 시작했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 보시면은 그 당시 좀 일찍 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보니까 와서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역시 수소 쪽에서도 나타날 건데 과연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힌트를 찾기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뭐 이벤트들을 체크를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 선에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소경제위원회라고 간단하게 그냥 검색만 해보시면은 네. 그 홈페이지가 나올 거고 거기에 어제 토의한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도 쭉 어제 읽어봤는데 되게 무언가 주식과 연결지어서 와닿는 건 없어요. 일부 기업들이 사실은 있긴 하는데 예. 그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시작이라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뭘 개발해내는지 어떤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제 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미술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 이게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STO 쪽으로 엮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했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오히려 보면 먼저 좀 움직이고 어제는 또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었고 네. 예, 이게 어떤 또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화두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그 화두 차원에서는 예.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시작이다. 예, 아마 예. 그 좋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일정 체크를 해드렸는데 네.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탁 수익 증권과 관련된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커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규제 어떤 방안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방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 가운데 규제가 있기 전에 이제 일부 막 스타트업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국내 상장 기업들도 많이 시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투자 계약 증권, 신탁 수익 증권 형태로 STO 발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금융 당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금융 당국에서는 이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뭔가 계속 결론들을 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열매 컴퍼니라고 하는 그 아트투게더인가요? 그쪽 관련된 미술품을 이제 하는 지금 투자계약 증권이 뭐 조각 투자 1호가 됐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뭐 뉴스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승인을 내준 거고요. 일단 STO 발행을 할 수 있는 승인 조건은 떨어진 거니까 이제 향후 STO 발행이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여기에는 투자자들은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미술품을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령 한 10억짜리 작품이다. 지금까지는 제가 미술 작품을 투자하려고 해도 제가 거기에 대한 식견이 없다 보니까 이 투자를 못하지만 그 다음에 금액도 너무 컸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걸 이제 쪼개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적은 금액을 넣어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전문가의 식견을 좀 빌려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매겨진 금액에 맞춰 제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작품, 뭐 미술품이 예를 들어 10억짜리였는데 향후 5년, 10년 지나가지고 20억이 됐다. 근데 내가 장기로 한 10년을 투자한 겁니다. 그럼 내가 투자한 금액도 대략 한 2배는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등장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지금 국내 은행, 증권은 대부분 다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선언들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증권들은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일부 자금들을 투자한 기업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 게임사들도 생각보다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사들도 많이 투자했고 소위 말하는 VC 업체들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어떤 돈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뛰어든 건 맞는데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그 기업들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은 어디냐면 갤럭시아 머니틀이에요. 갤럭시아 머니틀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IP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나름대로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이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거나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이걸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다행히도 일단 주가도 올랐어요. 근데 주가가 왜 올랐을까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서울 옥션, 뭐 핑거, K 옥션처럼 이제 후발 주자들도 등장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미술품, 각각의 기술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거나 그럴 단계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이거를 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부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규제가 마련이 될 겁니다. 이 규제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부정적 이슈가 아니고요. 그러면 사업을 한번 잘해 보십시오. 뭔가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만들어질 거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하면 사실 제일 베스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좀 통과가 빨리 돼가지고 내년부터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2,569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0.2% 소폭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는 85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73,400원. SK하이닉스가 0.5%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7,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2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02,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6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9,400원. 현대차가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로는 192,0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4%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491,500원. 네이버 그리고 LG화학 아직까지 호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기아가 0.2%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89,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28,000원이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05,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 DX가 지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2,000원. LNF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LB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4,100원. HPSP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그밖에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지금 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면 시장이 계속해서 또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오늘장에서는 좀 제한된 좀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냥 많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인 결과로 나오는 지수이긴 합니다만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코스닥이 어제 장중에 봤던 한 856, 857 근방에 그 이제 하락 추세선 근방하고 그걸 갖다가 넘어선 다음에는 그다음에 870이라고 하는 또 피보나치로 또 짚어지는 마지막 기술적 저항 구간하고 여기를 다 올라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수 측면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됐네요. 네. 지금 이제 예상 체결 지수가 저렇게 주춤주춤하는 게 어떤 기술적 저항 구간에 살짝 진입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저항이라면 2,500. 지금 제 얘기는 코스닥이었고, 코스닥 850. 코스피는 지금 사실 2,520포인트 구간을 갖다가 올라섰으니까 네. 딱히 지금 2,600 이전까지는 이렇게 짚어지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게요. 네.
요즘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사실 주도주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12월 이렇게 봤을 때는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대신에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올해 뭐 주도 섹터였다라고 했던 쪽에서 좀 주가가 빠졌을 때 또는 관심을 좀 안 받아서 그러니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장 분위기 좋은데 유독 이쪽 섹터가 올해 괜찮은 섹터였는데 좀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되려 그쪽을 이제 사두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이쪽 떨어진 쪽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매도하는 전략을 하면은 지금 굉장히 잘 맞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로봇 그리고 뭐 인공지능 최근에는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쪽까지 다 돌아가니까 좀 많이 빠진 쪽에서 좀 사뒀다가 뭐 이슈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일단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을 취했을 때는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좀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았던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계속 시장에서는 산타랠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요. 산타랠리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지금 올라가 줘야 되는데 반도체는 지금 아마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랠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미 그 미국의 기준금리 그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11월 FOMC 회의가 나온 이후 11월 달에 많이 반영됐어요. 11월에. 네, 그러니까 이미 11월에 2,200에서 2,500까지 올라올 때 네.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난주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국내 양대 시장이 1%대 상승이 끝났단 말이죠. 사실 예전 같으면 이거 한 2, 3%씩 올랐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르긴 오르지만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제가 랠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 개별 섹터 중심으로만 지금 계속 자금은 돌고 이제 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랠리가 안 된다라고 봤던 거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계속 그 양도소득세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네. 또 조용히 많이 올라온 쪽은 사실 또 바이오예요. 바이오요. 바이오 예 그리고 왜요? 바이오는 이게 양도세 이슈하고 바이오하고 어떤 연관이에요? 뭐 예전부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좀 소위 말하는 큰 손들 네. 바이오에 많이 붙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네네. 셀트리온. 특히 이제 과거에 그 코스닥 쪽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네. 많이 예. 그런 사실은 이슈가 있었고 셀트리온은 또 지금 합병 이슈까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미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거래 정지의 상태인데 뭐 합병하고 나서 이제 주가를 봐야겠지만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는 이제 같이 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제약도 일부 올라오고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네, 최근에 HLB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예. 물론 개별 이슈에 좀 다른 이슈 이벤트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 수급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안 갈 것 같은 종목들 섹터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쪽이 지금 강하다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시장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상당히 잘 맞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내년도 일단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느긋한 생각을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상승은 결국 이제 금리가 한번 인하되는 그 시점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금리 인하 사이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그래도 편한 마음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대치를 갖고 종목들을 좀 접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참 이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이렇게 차트 일간 차트 같은 걸로 볼 것 같으면은 무슨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특히 마지막에 그 아찔한 그 암벽 갖다 타고 기어인의 저 위에 올라가면은 무슨 뭐 보물찾기 대회에서 저거 딱 찾아가면은 큰 상금 받을 사람들 뛰어가듯이 그런 그림이 나오고 우리도 많이 올라왔는데 야, 이 와중에 우리 이재문 대표께서는 전혀 뭐 흥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시장을 갖다가 진단을 하시네. 흥분해서 사실- 결과가 좋았던 적이 한 흥분해서 번도 없었기 좋았던 때문에 적이 없고. 예. 어제 연준 위원들의 최근 이렇게 얘기가 특히 그 굴스비 총재 같은 사람이 자꾸 말하는 게 보니까 그런데 일단 끊고 저희 개장하고 좀 그러시- 들어봐야 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1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종 연준 위원들의 이런 시장의 좀 기대감을 가라앉히는 발언들이 잇따르고는 있습니다만 뉴욕 증시 아랑곳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37,000선을 넘어선 상황이고 S&P 500과 나스닥도 지난해 1월 이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보니까 양시장 상승을 보여줬고 상단을 계속해서 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좀 약보합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2,565포인트, 코스닥 850포인트. 지금 양시장이 좀 약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3,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2% 상승합니다. 144,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갑니다. 70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지금 떨어집니다. 58,800원이고요. 현대차 보합이죠. 지금 192,000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0.4% 올라갑니다. 네이버 보합이고요. 기아가 0.3% 상승하면서 89,700원에 거래됩니다. LG화학이 0.6% 떨어집니다. 49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3% 떨어집니다. 321,0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7% 올라갑니다. 702,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이고요. 포스코DX가 0.58% 떨어집니다. 51,600원. LNF가 보합이고요. HLB가 2% 올라갑니다. 44,950원. HPSP도 1.6% 상승합니다. 46,800원이고요. 알테오젠 0.5% 떨어지고요. 셀트리온지약 0.7%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케어 흡수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28일 출범하게 되고요. 셀트리온지약 같은 경우도 6개월 내 합병 절차를 밟을 거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0.8% 떨어집니다. 18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좀 섹터 강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라든지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가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흥하해운이 7%, 8% 강세 2,560원이고요. 대한해운도 6.5% 올라갑니다. 2,370원이고요. 흥하해운도 8% 올라갑니다. 2,565원. 그리고 페노션이 2.9% 상승이고요. HMM은 0.7% 올라가면서 17,670원. KSS해운이 1% 올라갑니다. 지금 홍해에서의 그 중단 이슈가 계속해서 있고요. 그에 따라 물류 운임 지수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해운주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운주 말고는 어떤 섹터 올라가는지. 사실 이제 하림 같은 경우는 지금 HMM 매각과 관련해서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일단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하림 지주가 16% 급등 중이고 하림 같은 경우는 2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가는 섹터가 바이오 쪽이 괜찮네요.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녹십자가 2% 상승하고요. 셀트리온은 보셨다시피 이제 흡수합병 이슈가 있는 그룹이죠. 오늘 1% 상승하고 종근당도 1% 올라갑니다. 그 밖에 파맵신도 지금 파맵신 같은 경우는 상한가네요.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상승이고요.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종목별로는 또 희비가 엇갈리고 혼조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엄청 강하다 하는 섹터는 눈에 띄지는 않고요. 해운주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지금 매기가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좀 볼게요. 오늘도 지금 10% 급등을 보여줍니다. 이미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10%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요. 오늘 바이오주 좀 올라가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CXL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49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4억 원, 27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614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499억 원, 7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달러원 환율 좀 많이 올라갑니다. 5원 30전 상승한 1,30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또 다시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지금 뭐 BOJ 예. 관련해서도 좀 관전 포인트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엔원 많이 올라왔네요. 네네. 엔원 재정 환율이 100엔당 860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지금 913원입니다. 이제 900원 회복하고 네. 900원 근처에서 엔화 예금이 급증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엔화가 이제 더 떨어지기는 어렵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엔화 예금 급증으로 나왔는데 아마 860원을 갈 때 다소 많이 걱정들은 되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버티셨으면은 또 이제 뭐 900원을 회복했고요. 글쎄요, 이게 지금 달러엔이 142.50대인데 오늘 과연 깜짝 쇼를 하려는지 BOJ가 전통적으로 좀 한 번씩 뜬금없이 네. 좀 깜짝 쇼를 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 시점에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데 엔화는 이제 뭐 150엔 쪽보다는 자꾸 이제 140 아래쪽을 갖다 바라보는 예. 그런 시각들이 많아서 그런 상황이라서 엔원 환율은 올라가고 이거는 뭐 일본하고 경쟁하는 우리 수출업체들한테는 이론적으로는 분명 좋은 상황인데 지수가 보니까 그래도 시장이 막무가내로 가는 건 아니네요. 네. 이재모 대표께서 말씀하신 흥분해서 좋은 결과는 없었다 하는데 그런데도 일부 공모주 쪽에서는 흥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쪽은 게임 같아요. 매일매일 펼쳐지는. 그쪽은 그냥 단순히 수급 관련된 싸움 수급으로 같습니다. 싸움 같아요. 네네. 지금 오늘도 들어와주나? 네네. 뭐 이런 거. 어제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 그 주가 올라가는 걸 봤는데 네. 예. 이건 일단 개인들의 승리라고 봐야겠죠. 이제 가격이 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특례 편입이 됐고 예. 특례 편입 되자마자 소위 패시브 자금 연기금 이런 데서 연기금들이. 엄청 사들이는데 연기금이 한 이틀 동안 사들인 그 수량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도 급하게 뭔가 사는 듯한 결국에는 가격이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비싸다고 했는데 더 올라갔는데 여튼 뭐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제 그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제 비중대로 담아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일부 계속 종목을 좀 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이제 양극재 관련 쪽이었고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이게 뭡니까? 최근에 이제 시총 2위에서 이제 살짝 하이닉스한테 내줬네요. 시총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 관련 뉴스가 많던데요. 뭐 북미의 공장 개설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2차 전지 쪽은 계속 제가 공장을 짓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는 의심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은 뭐 대체 판가라고 해야겠죠. 판가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이제 떨어지면서 기업들 특히 2차 전지 쪽은 보시면은 이제 실적도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인 거고 네. 지금 내년 뭐 상반기까지도 뭔가 이 실적 측면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뭔가 사실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도 그렇고 어제 그 LG 화학도 보면은 예. 미국 쪽에 이제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라고 첫 삽을 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들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공장을 늘리면서 캐파를 지금 늘려가고 있구나 이걸 체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성장이나 이런 것들 의심할 필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혹여라도 뭐 내가 올해 연고점에 사가지고 좀 물려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울해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 세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장기적 싸움입니다. 산업이 성장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을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는 거지 네. 그렇지 않고서는 사놓고 떨어져 있을 땐 버티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LG 엔솔도 스텔란티스하고 합작법인을 지으면서 지금 일부 이제 장비 업체들에게 발주를 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그럼 이들 업체들도 역시나 장비가 이제 수가 나왔으니까 매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도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겠지만 역시나 이들 업체들도 수주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익이 반영되면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발주가 나와가지고 2차 발주가 또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벤트가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이게 당분간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아마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에 가파른 성장세는 계속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2차 전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네이버하고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AI 반도체 오늘 공개된다고 하는데 참 이게 그러면 AI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법도 한데 좀 잠잠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AI 관련돼서는 뭐 국내 업체들에게 예. 뭐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봐서는 예, 해외 업체들의 어떤 이벤트는 주가가 많이 반영되는데 네. 국내 업체들에게는 큰 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동 개발한 AI 뭐 챗GPT 같은 AI가 아니고 AI 반도체예요. 반도체, 예, 반도체. 네, 그러니까 이거 같습니다. 1년 생성형 전에 AI 뭐 네, 반도체. 양사가 이제 협의해가지고 네. 그 네이버에 이제 생성 AI 하이퍼 클로버 X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반도체를 탑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들어갈 반도체를 이제 삼성전자가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외 AI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는 이제 광고나 막 이커머스 이런 수익으로 연결되니까 예. 지금 뺏길 수 없으니 최소한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점유율을 가져가야 되니까 지금 네이버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생성형 AI 시장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생성형 AI 쪽으로 반도체를 납품했다는 레퍼런스를 쌓게 되는 거죠. 네네. 이걸 토대로도 다른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좋은 이제 양사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거고 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국내 사실은 다른 여타 업체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 많이 뭐 영향을 주거나 투심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기업 탐방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갔다 오셨나요? 이번엔 대전 갔다 왔습니다. 대전이요? 네네네. 그래서 제노포커스라고 하는 기업을 제노포커스. 갔다 왔고 제노포커스가 이제 한때는 좀 유명했습니다. 예, 그 예. 효소 이제 만드는 업체가 효소? 네네. 국내에는 사실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이제 많이 주목받았었고 2015년도에 기술 성장 특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요 사업이 마이크로 바이옴 효소 신약 개발, 그다음에 네.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산업용 특수 효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용 특수 효소 중에 락타아제라고 하고 있는 락타아제가 있는데 요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프리미엄 분유 쪽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분유를 만들기 유당분해 위한 효소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유 쪽에 많이 쓰이게 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걸 개발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지금 고객사들도 글로벌 유제품 업체들인 거고요. 최근에도 유럽의 D사 유제품에서는 제일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D사라고 되어 있지만 익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만한 기업이고 여기랑 2027년까지 해가지고 4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시면 매년 100억 정도씩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일단 계약을 맺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벤트가 지금 발생됐고 내년도에 이런 점이 매출로 나오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 논의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완성 이제 기업으로 네슬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엔사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네슬레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이쪽으로 지금 공급하는 것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언가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올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UDCA라고 하는 이제 효소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우르소대 옥시콜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우르사 잘 아시죠? 알죠. 우르사의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료를 대웅 바이오가 만드는데 네. 이 원료를 만들기 위한 효소를 역시나 동사가 이제 개발한 겁니다. 대웅 바이오가 원래는 해외에서 다 수입해 왔는데 네. 이거를 동사에게 혹시 좀 효소를 만들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만든 거고 지금은 시범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신규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우르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이쪽에서의 뭔가 이익이 또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 비타민 K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무언가 상용화되어 있거나 상업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식약처장이 내년 3월 이전에 이거를 건기식 원료로 허용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행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식약처장이 제너포커스의 생산 시설까지 방문해가지고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타민 K2가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서 쓰일 가능성이 있고 정책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요건 내년 3월 정도까지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제품인데 저도 제 책상 옆에 있는 비타민을 유심히 봤는데 네. 비타민 K2가 적혀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열심히 먹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해외에서 제가 이제 어떤 친구로 선물 받은 건데 예. 우연히 비타민 K2를 제가 봤다라고 봤는데 예. 갔다 와서 보니까 있는 거죠. 아. 그 전까지는 안 보이다가 듣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안 돼 있구나. 그러면 국내에 뭔가 상용화되면은 이게 또 매출이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바이옴 신약 개발인데 이건 GF103 파이프라인인데요. 이건 노인성 황반 변성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약인 거고, 지금 올해까지는 임상 1상을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호주에서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내년부터 호주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진행 이벤트가 있다 정도라고 일단 파이프라인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기업이자 매출이 안 나오진 않아요. 올해도 매출이 한 300억, 내년도에도 매출이 360억까지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업이익단의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동사가 신약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익도 나오던 기업인데요. 이 신약 개발해 보겠다라고 집중한 게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금 출혈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안 나왔던 거예요. 올해도 이익이 안 나오고 내년도 이익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동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바이옴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거처럼 뭔가 자금을 분산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될 것 같은 쪽에 집중해서 지금 자금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신약 개발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보통 코스닥 기업들이 그 상장 폐지 이슈가 있잖아요. 적자 나면은. 근데 네. 동사는 기술 성장 특례 제도로 상장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성장 폐지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조건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전에 다녀온 기업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좀 에이스 전략 세워주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체크는 못했는데 어제 그 BCNC 반도체 소재 업체, 부품 업체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80억 정도. 근데 제가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쪽으로 그 소재 이제 부품 이제 공급할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합성 쿼츠인데 이거 계속 생산 시설을 늘려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을 생산하기 위한 그 시설 투자인지는 체크가 좀 필요한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네. 주담분 통화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